반갑습니다. 고1 내신 신사고편 이번 시간은 향가와 시조 첫 번째 시간 향가 제막매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제막매가입니다. 자, 늘 설명하듯이 고전 시가에서 가 혹은 사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해석하면 편하다고요? 그냥 노래요. 그러면 이 앞에는 무슨 뜻이냐? 보시면 제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느냐? 제사요, 제사. 그리고 망은 죽을 망자, 망할 망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매는 누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를 해석하면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래 갈래가 무엇이냐면 19채 향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요. 전체적으로 문학사가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라향가라는 갈래적 특성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자, 향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느냐. 되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신라시대에 향찰이라는 표기 수단으로 쓰인 노래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향가가 나오면 신라향가의 형식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반드시 묻거든요. 자, 그러면 신라향가 형식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구채, 그다음 팔구채, 십구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구채, 팔구채, 십구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냥 4줄, 8줄, 10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을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사구채 향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총 8줄 팔구채 향가 다음 19채는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총 10줄 19채 향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가가 어떤 순서로 발전해 왔느냐 하면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것은 가장 발전된 형태가 무엇이냐? 이게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요. 그래서 신라향가 문제는 주로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19채 향가의 기본적인 특징, 반드시 나오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3단 구성 혹은 세 부분 구성 이런 말을 쓰시는데 쉽습니다. 4줄, 2줄. 흔히 말하면 남학생들은 축구 좋아하죠. 4-4-2 전법이라고요. 4-4-2 이렇게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마지막 2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낙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칭을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 낙구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 낙구의 첫 부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면 감탄사가 나옵니다. 감탄사, 개인의 어떠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 아, 이런 감탄사가 나와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면 시상, 지금까지 전에 진행되어 오던 시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상의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이게 문학사적 관점에서 단원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이 단원에서는요, 이 신라향가의 19채 향가적 특성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시조라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 고유의 전통 시가로 어떠한 형태상 이어짐이 있다고. 그것을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향가만 설명하고요. 나중에 시조 파트로 넘어가면 이 19채 향가적 특성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재 무엇으로 시를 썼느냐? 제목에서 끝났죠. 누이의 죽음이라고요. 그 다음 성격 보면 추도적 되어 있죠. 여러분들 추모라는 단어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가 죽었을 때 그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상적, 이제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슬픔의 정서를 표현했다고. 누이가 죽었는데 기쁘면 또라이죠. 자, 그 다음 불교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가가 승려예요, 승려. 월명사라는 승려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승려니까 당연히 불교적 성격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작가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
작품 속에서도 이러한 불교적 특성이 드러나 있으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어조 보겠습니다. 어조 뭡니까? 말투요. 시 속에서 시적 화자가 드러내는 말투. 애상적, 슬플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의지적이라는 것은 자신, 시적 화자가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드러났다고. 어디서 이러한 의지적 태도가 드러났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향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비탄, 같은 말이에요. 슬플 비자, 탄식할 탄자. 이 슬픔을 종교적으로 초극했다. 초극이 뭐냐면 극복하고자 노력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프잖아요. 누이가 죽었으니까 이것을 계속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종교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다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인간 고뇌의 종교적 승화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간 고뇌, 고통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그것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어떤 문장을 쓰든 똑같다라는 것. 그 다음 늘 출제됩니다. 제망매가 나오면 비유적인 표현요. 그 비유적인 표현에 사용된 바람, 잎 한 가지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묻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 보시면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이해됐죠? 그러면 이것을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망매가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단 19채 향가의 기본적인 특징부터 알고 갑시다. 총 몇 줄일까요? 안 봐도 알겠죠. 제가 19채 향가라고 그랬으니까 10줄요. 그러면 내용상 몇 부분요? 3부분요. 어떻게 나눠질까요? 생사의 기른부터 어찌 갑니까까지. 그 다음 이른 바람에부터 모르 온적까지. 그 다음 마지막 2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줄, 4줄, 2줄 이렇게 되었다고요. 이 마지막 줄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 2줄의 이름이 낙구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정해놨어요.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낙구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뭐죠? 감탄사가 사용됐다고요. 이 감탄사가 사용됨으로써 앞에서 나오던 내용들과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시조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시 자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굉장히 간단해요. 보겠습니다. 생사의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따르고 어찌 갑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사의 길이 무슨 말입니까? 생사, 죽고 사는 것은 예, here, 여기에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이승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승. 이승 다음에 저승이잖아요. 그 다음 시적 화자의 태도가 머뭇거리고 되어 있죠. 왜 머뭇거릴까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겁나 기뻐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쫄까요? 비속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드러난 시적 화자의 정서는 뭘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의 정서가 표현되고 있죠. 죽고 사는데 기쁘면 안 되죠. 그 다음 여기에서 조금 함정을 팔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따르고 어찌 갑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나를 가지고 시적 화자라고 판단하시면 틀립니다. 이때 나는 뭐냐면 죽은 누이가 나 가네, 나 갑니다 라는 말도 안 하고 어찌 가십니까? 어떻게 가셨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나는 시적 화자가 아니라 누이라고요. 죽은 누이라고 합시다. 죽은 누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간다는 말도 뭐겠습니까?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찌 갑니까? 여기서는 시적 화자의 또 다른 정서가 나타났죠. 앞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기서는요. 마지막 작별 인사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용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는 내용과 함께 비유적인 표현이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됐습니다. 바람에 잎이 떨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에 나고 태어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이렇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잎이에요. 잎이 바람에 의해서 떨어졌지요.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라고요? 누이의 죽음과 관련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이 잎이 바람에 떨어지니까 잎은 누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이. 그러면 떨어질 잎은 뭐가 될까요? 죽은 누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바람은요. 잎을 떨어뜨린 원인이 되죠. 자, 그런데 이른 바람, 이른이 뭡니까? 일찍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이른 바람이 상징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누이가 제 수명을 다 살고 죽은 것이 아니라 훨씬 빨리 죽어버렸다고요. 그거를 이르는 표현인데 요렇게 어떤 책을 봐도 이렇게 표현해요. 누이의 요절, 빨리 죽어버린 걸 요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떨어진 잎이 어디에 있었냐면 한 가지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잎은 가지에 있다가 떨어지잖아요. 누구랑 같은 가지에 있었냐고요. 시적 하자와 같은 곳에서 있었다고요.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이 한 가지는 뭘 의미하느냐? 같은 부모요. 한 부모를 의미합니다. 한 부모한테서 태어났는데 죽어버리니까 가는 곳을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누이랑 지지볶고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죽고 나니까 헉!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았을까? 이런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봐도 이렇게 될 겁니다. 가는 곳 모르온 저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정서는 삶의 무상감. 자, 이 무상감이라는 단어를 아직 이제 고1이잖아요, 여러분들. 체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허무감, 허무한 느낌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웅다웅 열심히 살았는데 죽어버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삶의 무상감, 허무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서 출제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무엇을 비유했는지,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정서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이 두 줄을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하면 낙구라고요. 낙구에 이거 뭐죠? 감탄사 시상을 전환시키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타찰에서 만날 도 닦으며 일단 기다리겠다고요. 이때 나가 누구냐면 앞에 나온 나랑 달라요. 앞에는 죽은 누이였죠. 나 갑니다. 그때 죽은 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나라고요. 죽은 누이를 기다리는 나. 이때는 화자가 되는 겁니다. 화자가 누이가 죽었으니까 굉장히 슬플 거잖아요.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여기 미타차이라는 곳에서 도 닦으며 기다리겠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시적 화자에 다시 만나겠다는 의지가 드러났죠. 여기서 의지적 태도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미타찰 되어 있죠. 학생들이 되게 미타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승려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타찰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천국이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딥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에서 누이를 만날 때까지 뭐 하겠다? 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불교적 성격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죠. 미타찰이라는 용어는 불교에서 쓰인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적 화자의 태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회를
기약하는 시적화자의 태도가 보인다. 왜 제가 이렇게 쓰느냐면 혹시 몰라서요. 여러분들 고려가요에 가실이 있죠. 가실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별의 상황에서 가신한다 돌아오세요라는 거지. 거기서 뭡니까? 재회를 기약한다고요. 그러면 시적화자의 태도,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별의 상황에서 시적화자의 태도,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누이의 죽음이죠. 인간 고뇌, 누이의 죽음의 종교적 승화, 종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시적화자의 태도가 여기서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향가, 저 뭐지요? 이렇게 되게 두려웠을 텐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19채 향가적 세 부분 나뉘는 것, 그 다음에 내용상 누이의 죽음을 추모하는 노래라는 것, 그 다음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이 나타났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향가의 낙구, 여기에서 감탄사 드러난 것과 시적화자의 태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9채 향가가 시조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